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제16회 기독법률가회 전국대회를 마치고 아쉬운 마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소감 나눠보려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바른자매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로스쿨 16기 전바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로스쿨 16기 김찬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박하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전국대회 참여한 계기가 궁금한데요. 혹시 바른자매님 먼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처음에 CLS 통해서 여기 공동체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는 첫날부터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선배님들이 전국대회를 꼭 가야 된다고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처음 볼 때부터 월모임을 할 때마다 매달 8월 15일 꼭 비워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럴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찬일 형제님. 네, 저도 이제 바른자매님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인도가 됐는데요. 이제 먼저 갔던 친구 그리고 먼저 갔던 선배들이 이제 CLF 전국대회를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전국대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CLF가 어떤 곳인지를 더 찾아보다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동시에 법률가인 선배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를 조모임을 통해서도 듣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는 원래 그 CLF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했었는데 거기에 만나 뵙던 상임 조정위원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제가 반갑게 뭔가 공통점이라도 만들고 싶어서 혹시 CLF세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우연히 또 서울이 아닌 대천에서 그 카페에서 또 그분을 또 우연히 뵌 거예요. 일단 그분께서 저에게 이번에 CLF 전국대회 참여를 하냐고 여쭤봐 주셔가지고 저 그때 답변으로는 저는 참여 안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제주도에 다시 돌아가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최가빈 변호사님께서 딱 전화가 오셔서 혹시 부조장으로 섬겨주실 수 있냐고 여쭤봐 주셔서 제가 기도를 해보다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콜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전국대회 오기까지의 생각이나 감정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찬일 형제님 나눠주실까요? 저는 이제 20대가 되고 나서부터 교회에서 배우는 이야기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컸는데요. 근데 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으로 지낸 기간도 길고 또 다시 이제 로스쿨을 오게 되면서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되면서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나아가서 이제 3년 뒤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전국대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드는 생각 하나는 예를 들어서 통일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한쪽에서 통일에 대해서 다루는 목소리는 또 굉장히 진보적일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 다루는 목소리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CLF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CLF를 찾아보면서 CLF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 되어서 좀 움직이는 공동체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CLF 전국대회에서 찾아보고자 됐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향해 예비하신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저도 이제 바로 로스쿨에 진학을 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롭게 로스쿨을 진학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입학했을 때는 막 이제 입시 과정도 마쳤고 첫 학기를 새로 보내고 해서 되게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딱 한 학기가 마치니까 이제 약간 현실적인 고민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은 거지? 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LF에서 선배님들이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약간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그런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비슷하게 딱 이거 CLF 전국대회를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이후로 되게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진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로스쿨 2학년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의 그동안의 생활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시기였어서 그때 이 전국대회를 준비하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기독법률가님들의 그 조언도 많이 듣고 싶었고 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저희 로스쿨생들을 만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대회 기간 중에 어떻게 느끼셨는지 함께 소감 나눔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까 그 대회 시작 전에 마음가짐과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전국대회는 그거 비교했을 때 어떠셨는지 먼저 바른자매님 나눠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상당히 기대를 꽤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얼마나 좋길래 도대체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강력 추천을 해주실까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시작하는 개회 예배부터 저녁 찬양하는 거랑 말씀 설교 듣는 거, 조모임, 뭐 특강 모든 게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제 기대했던 것들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국대회 모임을 통해서 되게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기회였고요. 그리고 또 주강사로 섬겨주신 김기성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많이 되었고 굉장히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많이 놓쳤지만 그래도 많이 부어주셔서 또 많이 가시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종철 형제님, 김예원 자매님, 지금까지도 형제님 자매님 부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변호사님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저렇게 실천할 수 있구나라는 지점들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조로 함께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별로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되게 길지는 않은 시간들 뭐 한 20분, 30분 정도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기회들이었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은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지 못하게 새롭게 얻은 그런 배운 점들이나 깨달은 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산일 형제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첫날에 정재훈 변호사님 말씀에서 포도원 비유도 해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또 김기성 목사님 말씀에서는 시대에 애통하는 마음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듣다가 조모임 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가 뭔지가 참 예전부터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가난한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다가 들었던 생각이 전국대회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이야기들 속에서 다들 마음이 가난하시구나. 근데 주변의 친구들 중에 막 착한 애들이 다 저 친구는 막 여기 가서 막 힘써서 막 마음 나눠주고 여기 가서 힘써서 마음 나눠주고 이러면서 혼자 막 배가 타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속상해하는 애들. 그래서 저는 멀리서 보면서 왜 자기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저렇게까지 애타고 속상해할까?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인생 계속 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사실 마음이 가난한 친구들이구나. 내 마음을 계속 나눠주는 친구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게 참 계속 내 마음 나눠주는 사람들이 마음 가난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조모임 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나눴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시대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에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거다. 편하고 좋은 일 아니다 라고 김기성 목사님 말씀 때 했던 말씀들이 좀 더 이해가 됐었고요. 그랬습니다.
네, 저도 찬일 형제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저희 그 전국대회 전에 조장, 부조장 모임 나눔에서도 김기성 목사님의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책에서도 김기성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자비한 마음, 자비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 스스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하면서도 정말 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그런 자비한 마음과 그런 애통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 돕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부족했구나를 많이 느꼈었고, 저도 김찬일 형제님과 비슷하게 전국대회 기간 중에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을 뵈면서 저분들이 바로 저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분들이구나를 되게 많이 실제로 보고 배우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전국대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특별히 더 기억에 남거나 즐거웠던 그런 활동들이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말씀도 좋고요. 혹시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찬일 형제님이 진행해주신 네. 작은 운동회랑 골든벨 정말 너무 재밌었고 저는 진짜 MC분을 섭외한 줄 알았을 만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조원들하고도 되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어서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첫째 날 찬양과 예배였는데요.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미리 이제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막 들으면서 왔는데 사실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노래,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딱 예배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첫 곡부터 왜 이렇게 울컥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말씀이 정말 좋았는데, 저한테는 되게 많이 위로와 도전이 되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면은 뭔가 힘들어도 막 다 해야지, 당연히 막 선행을 해야지, 이런 막연한 부담이 저한테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CLF의 정체성,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낮은 자의 시선에서 보는 게 너무 좋은데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되게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거를 하라고 하시지? 이런 의문이 저는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되게 딱 꽂혔던 게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쓴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쉽게 무너지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고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더 큰 힘으로 이제 행함을 할 수 있고 그 원무 막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기댈 언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공동체가 있다면 나도 같이 행할 수 있겠다. 나도 조금은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그런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다른 자매님께서 그 레크레이션과 작은 운동회가 재밌었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CLF 전국대회를 하면서 이게 어떤 학회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리 목적이 있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참 아닌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만나고 있다는 걸 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김기성 목사님 말씀 중에서 와닿았던 거 하나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크게 잡아도 30cm밖에 안 된다. 옆으로 앞으로 30c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눈 감고도 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5m 위에 30cm, 30cm 이렇게 있으면 서 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이유는 내 주변을 지지하고 있는 땅이 없어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라는 게 공동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옆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었고요, 전국대회가. 그런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전국대회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택 강의가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택 강의를 제가 그 희년 비탄감 연구소, 거기 이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사역들을 듣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사함이라는 것의 의미를 나의 어떤 믿음의 영역, 내 영혼 구원만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죄사함에는 비탄감의 영역도 포함되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본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더 넓은 신앙적 차원의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신앙적 차원의 해석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참 많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도 바른자매님과 찬희 형제님 나눔과 비슷하게 저 체육대회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정말 이런 공동체를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독 법률가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제 스스로의 모습이. 근데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함께 만나서 우리가 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비스듬히 기대서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이런 공동체를 만난 게 참 감사했습니다. 네, 조별 모임에서 조별 나눔들 많이 하셨을 텐데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조언분의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 조별 모임에서는 변호사님으로 일하시는 분 3분이 계셨고 그리고 저랑 또 학부생 한 분 계시고 로스쿨생 한 분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생들의 애환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다 굉장히 많이 공감도 해주셨고 또 좋았던 거는 공익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강의들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좀 더 보편적인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모임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고 또 그거를 되게 경청해 주시는 기회였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이거는 웃긴 얘기인데 그냥 아버지가 2분 다 아버지셨는데 2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특히나 또 한 분께서는 어린이 전국대회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는 나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미 어른이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전국대회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막 들면서 원하면 미래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조원분 중에 이제 장 변호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조금 기억에 남아요. 변호사님께서 전에 청각 및 그 언어 장애인 분들이 이제 금전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행복한 사건을 수임을 하셨었대요.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한 사건이고 몇 해 동안 소송이 진행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맡아오셨는데 변호사님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업 변호사를 그만두시고 싶으셨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그만두시면 이제 이분들이 새로운 이제 변호사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장애가 있으시니까 소통도 하기도 힘들고 사건에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적임자를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업 변호사를 몇 년 더 이제 유지하시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변호사님의 입술로는 나는 되게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한다. 뭐 그런 공익적인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삶에서 하시는 거는 이게 그 차마 어려운 자를 지나치지 못하시고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저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그게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런 개인적인 고민도 들으면서도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로서 그 계속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 말고 다른 또 로스쿨 2학년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로스쿨 이제 1학년이 지나고 2학년까지 접어들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서운한 점도 좀 생기고 약간 이러면서 그래도 그 분께서 다른 선배님들께 여쭤봐 주셨던 게
있는데 하나님께 좀 서운함이 쌓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선배님들, 이런 선배 변호사님들과 이렇게 크리스찬 또 선배님들로서 어떻게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마음들을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 조원분들께서 정말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더 사랑의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려고 정말 이렇게 막 퍼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 마음들이 너무 감사했고, 이런 분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CLS 애프터 모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해요. CLS 애프터 모임은 작년 제 15회 전국대회를 마치고 그냥 헤어지기는 너무 아쉽다 보니까, 또 전국 각지에서 로스쿨생분들이 귀하게 오셨다 보니까 저희가 간단히 식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모였었는데요. 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제 16회 전국대회 때도 함께 CLS 애프터 모임을 하면서 CLS만의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LS 애프터 모임을 참여하셨다면 어떠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학교가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다른 로스쿨, 크리스찬 로스쿨생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CLF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같이 귀한 자리를 너무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다른 로스쿨생분들과 나눔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 신우회 회장님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교 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의 신우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팁도 얻을 수 있었고, 같은 비슷한 또 신앙적 고민과 학업적 고민을 같이 갖고 있는 지체들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 때 다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지 이런 제 질문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또 연령대 분들과 나눠서 또 그런 것만의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영남대 로스쿨 안에서만 이렇게 지내다가 또 다른 분들 만나면서 되게 현학교 신우회는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굴러가는 신우회들도 많구나. 그리고 되게 모임도 자주 하시는 데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모임이 정말 어려운데 거의 기수에 한 분밖에 안 계신데도 모임을 이어나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모습들도 들을 수 있었고요. 나아가서 이제 되게 이제 선배 법조인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깊은 얘기도 하고 이랬지만, 또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막 연애 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나이가 30인데요. 그래서 결혼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마침 또 익명의 선배님께서 거기 결혼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또 조에 함께 계셔가지고 결혼 준비 뭐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 16회 기도법률가회 전국대회를 마쳤는데 다음에 저희가 또 내년에 전국대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전국대회에서 얻었었던 이것만큼은 꼭 달성하고 오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을까요? 네. 저는 거창한 목표는 없고요. 이 전국대회에서 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일상 속에서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는 게 제 목표고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의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더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무엇 할 수 있는지 매일 이제 학업에 지쳐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고민하고 방향성을 조금씩 세워나가고 하면서 또 조금 더 성장해서 내년 전국대회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대회에서 가진 마음을 좀 지키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요. 다른 마음보다는 그 파송예배 때 전재중 변호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눈물로 씨를 뿌리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눈물로 씨 뿌리는 거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 이렇게 로스쿨 생활하면서 제가 눈물이 막 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울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만약에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지면 그때가 씨 뿌려야 될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변호사님이 해주셨는데 참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애통할 때, 아, 그때 나 이제 씨 뿌리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어떤 씨를 뿌릴까? 뭐 옥수수를 뿌릴까? 아니면 뭐 벼이삭을 뿌릴까? 뭐 그런 고민들 하면서 내가 뿌릴 씨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씨를 뿌려야 될지, 지금 나 뭐 해야 될지를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찬일 형제님과 비슷하게 마지막 파송 예배 때 나눠주셨던 그 말씀, 그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로스쿨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의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가고 있는 이 과정 하루하루가 진짜 씨를 뿌리는 과정인 거구나를 저는 느끼게 됐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 당장의 성과는 없더라도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시간이 정말 씨를 뿌리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씨를 뿌리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는 또 감사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CLF를 알게 된 입장에서 저희 CLF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고 제가 제주도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전국대에서 또 다시 하고 싶은 활동이나 새롭게 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그 물병 던져서 세우는 아,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마지막에 감을 조금 잡았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아쉽게 저희 조가 이번에 꼴찌를 했는데 다음번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주실 거죠? 다음번에도 제가 그러면 그럼요. 제가 또다시 레크를 진행하고 또 해주셔야 운동회 전문가신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음번에는 참가자로 레크와 운동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 그리고 이제 시사세 특강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한 분 한 분의 삶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서 그거는 진짜 꼭 다음에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선택 강의를 좀 더 들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제가 막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2순위까지는 좀 들어보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어서 1순위 강의도 들었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이거를 준비해 주시는 과정에서 뭐 첫째 날에 한 번, 둘째 날에 한 번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면 선택 강의도 여러 번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선택 강의 너무 좋았어서 딱 하나만 들을 수 있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어서 저희 다음에 또 뵀을 때 그렇게 또 좋은 선택 강의와 또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조원들에게 그리고 CLF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9조 이제 함께했던 조원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의뢰인을 생각하시는 법률가로서의 마음들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생각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들이 참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옆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내 앞에도 내 뒤에도 함께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조원분들 그리고 CLF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육조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처음 뵙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환대해 주셔가지고 저는 감사했어요. 제가 되게 낯가림도 심하고 저희 조에서는 이제 저만 학생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변호사 분들이셔가지고 되게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처음 딱 뵙자마자 손을 잡고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마음의 온기가 정말 확 퍼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앞으로 할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정말 진솔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어린이 전국대회랑 이제 병행을 하시느라 뭐 식사도 챙겨야 되고 이제 아이들 씻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이제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정말 틈을 내어가지고 오셔서 참여하시고 그 와중에 많이 나눠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멋있으시다. 나도 저렇게 틈을 내고 시간을 내어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할 수 있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봬요. 네, 그럼 저는 15조 부조장을 맡았었는데요. 저희 15조원들 한 분 한 분 되게 사랑으로 챙겨주시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 사랑의 조언들 하나하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저희 그 전국대회 일정 중에 학교별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혼자 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살짝 외로운 마음도 있었는데, 저희 조장님의 소속 학교분들께서 저를 챙겨주셔서 함께 또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서 정말 제가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말씀 한마디 한마디 더 걸어주시고 이런 게 너무 느껴져서 그 사랑의 그런 마음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국대회 질문은 이제 마쳤는데요.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단순히 또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질문이 어렵긴 했는데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게 뭐 저희가 잘나서 부자라서 뭐 착해서 아니면 뭐 모자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로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 확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하고 항상 함께 지내면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뭔가 마음의 짐 같은 거 없이 좀 편안하게 그럼 나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고 그게 이제 지금의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서 그래서 가족을 통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 보면서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 내가 어디서 영향을 받았지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요. 또 김기성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하나가 났는데 그 키비츠 할 사람이라는 말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울해하시니까 손녀가 가서 힘든 일 있으세요? 이러고 또 딸이 가서 힘든 일 있으세요? 했을 때 키비츠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키비츠라는 게 격이 없는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격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저는 그게 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함께 서로 놀리고 서로 장난도 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 그 사람들 덕분에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CLF에서도 또 그런 키비츠 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말씀해 주셨던 거랑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저는 제주대학교 로스쿨을 가면서 더다워졌던 것 같습니다. 제주라는 그 공간이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면서 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또 자연을 보면서 정말 힘들 땐 그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저를 만드신 그대로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그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정말 깊이 느꼈었던 1년 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제주대 로스쿨을 간 것이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미국 법원에서는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불리는 이 곡의 가사 저작권이 모두의 것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한 음악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업적으로 부르거나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뭐 아니면 CCM이면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요. 아니면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태블릿 생일 축하 많이 깨달아 있지 않을까? 3초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 노래. 영어로는 Happy birthday to you. to you. 정답입니다. 우와. 와,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시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내년 전국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